네, 이번 12.3 내란 사태에서 군과 국정원, 경찰 등 대부분의 기관이 사전에 계엄을 준비했거나 공모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유일하게 언급되지 않은 곳이 검찰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CBS 취재 결과 검찰도 이번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불과 6일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사건을 관할청으로 이송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사건을 취재해온 정성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 기자. 먼저 검찰이 이송한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사건 계기는 재작년 10월 10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관위 시스템 점검 내용을 토대로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고요. 네. 그 다음 날부터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투표계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면서 직무유기랑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태학 선관위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네,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이 고발 사건을 1년 넘게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네, 고발장을 접수한 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3일 이 사건을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배당했습니다. 네. 그런데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지난해 11월 2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넘깁니다. 네, 참고로 안양지청은 선관위 사건을 관할하는 지청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 그러면 거의 1년 1개월 만에 사건을 관할청으로 넘긴 건데 시기가 좀 묘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6일 전입니다. 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기간으로 지목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중앙지검이 1년 넘게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다가 계엄을 코앞에 둔 시점에 선관위 관련 사건을 관할청으로 넘긴 겁니다. 그렇군요. 넘어간 사건도 시기도 모두 공교로운데요. 그런데 단순히 사건을 넘긴 시기가 묘하다는 것 말고도 그 검찰이 개입됐다고 볼 만한 진술들이 좀 나왔지요. 맞습니다. 이 선관위 투입을 지시했던 국군 방첩사 관련자들 진술인데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지시를 받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네. 자신의 부관들에게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근데 그 부관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 처장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했다. 또 우리가 선관위에서 서버를 확보한 뒤 검찰과 국정원이 오면 인계해주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술과 정황들 때문에 계엄군이 선관위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검찰은 이 자료를 토대로 선관위 부정선거 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정황과 진술을 보면 확실히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현재는 경찰에 또 넘어갔다고요? 네, 사건을 갖고 있던 안양지청은 지난해 경기 과천경찰서로 사건을 다시 이송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조금 묘합니다. 네. 이송 시기가 지난해 12월 4일인데 아시다시피 이날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간 당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년 전에 검찰에 선관위 의혹 고발 사건이 접수됐고 별다른 조사가 이뤄지지 않다가 계엄 6일 전에 관할 검찰청으로 이송이 됐고요. 네. 하지만 계엄이 무산된 당일에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일각에선 검찰이 내란 성공을 전제로 선관위 수사를 준비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비상계엄의 키맨으로 통하는 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 조사를 앞두고 검찰 수뇌부와 통화한 사실이 뒤늦게 나타났기 때문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이 대검찰청 이진동 차장검사와 김 전 장관이 통화를 한 건데요.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 출석하기 전인 지난해 12월 6일 이 차장과 통화했습니다. 네. 근데 통화는 도감청이 불과한 비화폰을 사용했고 이틀 뒤인 12월 8일 새벽에 김 전 장관은 검찰에 기습적으로 출석했습니다. 네. 이 통화를 한 이유가 사실이 알려지자 이 차장은 설명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중요한데 김 전 장관이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다 보니 영장을 받아도 집행할 수가 없었다면서 자발적인 출석이 제일 중요했는데 수사팀에서 설득이 어렵다고 해서 직접 설득하려고 통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정 기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검찰도 비상계엄에 연루됐다고 볼 만한 정황들이 하나 둘씩 나오는 분위기이긴 해요. 검찰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면 해당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늘 진행되던 절차대로 진행됐고 계엄 역시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중앙지검 설명을 들어보면요. 해당 사건 주임 검사가 작년 가을쯤에 새로 바뀌면서 사건을 담당하게 됐고 또 연말쯤에 미제 사건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으로 이송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넘긴 이유에 대해선 안양지청 관할서이기도 한 과천경찰서에 이미 동종 사건이 접수돼서 수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넘긴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엄을 앞두고 사건을 이송한 이유나 계엄이 무산되고 경찰에 넘긴 이유 등은 별다른 이유가 없고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설명한 겁니다. 이게 이제 검찰의 해명이었고요. 그런데 이와 별개로 검찰의 내란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에 계엄군이 국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투입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군 지휘관들에게는 이런 지시가 내려간 적이 없다고요? 네,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은 검찰 조사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육군 특수전사령부 김현태 707 특임단장과 이상현 1 공수여단장 등 모두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반면 단순히 질서유지 관련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역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승욱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CBS 박재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